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우리 아기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들어가는 부분은 3학년 1학기로 들어가는 부분의 화학 파트, 법칙에 대한 부분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시험 특강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알짜배기 들은 선생님이 딱딱딱딱 찝어드렸는데 이거를 한 강의 안에서 모든 법칙들을 한꺼번에 본 것이 아니다 보니까 너희들이 전체적인 숲을 보는 좀 안목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우려에 선생님이 서머리로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는 요 내용들은 선생님이 그 시험 특강의 그 교환 안에다가 넣어드리기는 했지만 시험 특강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진 않았어요.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상을 통해서 따로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시험 특강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서머리로 들어가는 부분, 우선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칙이라고 했을 때 총 4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3학년 1학기 과정으로 들어가는 화학 파트 얘기하는 거고요.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질량보존 법칙, 그 다음에 일정 성분비 법칙, 그 다음에 기체 반응 법칙, 그 다음에 조금 생뚱맞아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 아보가드로 법칙도 등장을 해요. 이 아보가드로 법칙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동아출판사 그 출판사 책을 갖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출판사로 들어가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진 않아요. 선생님이 시험 특강에서 다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내용이 전혀 안 나오는 거냐? 그건 또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아보가드로 법칙에 대한 설명은 나오는데 이 단어를 쓰냐 안 쓰냐 그냥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올 만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처음에 이제 선생님이 가지치기를 할 때 그 문제상에 출제되어 있는 물질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이제 기체냐 or not이라고 쓴 거죠. 기체가 아니냐. 이제 요거를 먼저 너희들이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얘네들이 기체다. 그러면 기체 반응 법칙과 아보가드로 법칙 2마리가 세트거든요. 그 다음에 얘 질량 보존 법칙하고 일정 성분비 법칙이 또 세트예요. 되니? 그래서 그래 기체야? 이거 O라는 거는 이렇게 동그라미 맞아 기체야 라는 뜻이야. 그래서 기체인 경우에는요. 기체 반응 법칙,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피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단위는 밀리리터를 사용을 하게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기체가 아니었어. 그런 경우에는 얘네 2마리에 해당되는 법칙을 절대로 성립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쪽으로 넘어와서 질량 보존 법칙이라든가 일정 성분비 법칙을 물어보는 경우가 가장 기본이죠. 근데 참고로 얘들아, 기체잖아?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기체 반응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기체인 경우에는 요거 4마리를 다 성립시킬 수 있어요. 근데 기체가 아니야. 그 안에 금속이 1마리라도 끼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얘네 2마리는 여전히 성립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지만 이 2마리는 확인을 못 한다는 얘기죠.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알겠니? 그러니까 저기에는 질량 보존하고 일정 성분비는 기체건 고체건 액체건 어떤 아이들이건 다 성립을 시킬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밀리리터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질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위는 그람을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뭐 그람이라든가 킬로그램이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칙에 대한 부분은 2가지로 나눠서 보게 되면 요 왼쪽부터 먼저 볼게요. 자,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고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질량에 대한 부분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반응물과 생성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반응물하고 생성물은 무조건 질량이 어때야 된다라는 거야?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너희들이 봐줘야 될 단어 하나가 있어. 교과서에서 엄청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질량이라고 한 건지 아니면 토탈의 의미의 총 질량이라고 한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너희들이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냥 질량인 경우에는요. 질량이 들쑥날쑥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래쪽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 거지만 이 질량 보존 법칙 사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반응물이 있어. 반응했어. 그 다음에 이제 생성물이야.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질량이 같다는 얘기거든. 총 질량이. 그치? 뭐 어려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실험을 하는 거야. 실험 세트가 나와요. 그리고 저울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저울상에서 측정되는 그냥 질량. 이거랑 날아가는 애들이 생겨버리게 되면 질량이 감소하거든요.
되니? 그리고 들어와서 달라붙게 되면 또 질량이 증가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울상에서 측정되는 질량하고 나는 날아가는 애들까지 다 잡아가지고 질량을 측정할래. 이거는 총질량이에요. 알겠니? 그러니까 총질량은 변할 값이 전혀 없어. 총질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일정한 거를 정답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그냥 질량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 실험 세트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심히 봐주셔야 돼요. 뚜껑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그리고 기체가 발생돼서 날아가는 애들이 있는지 혹은 들어와서 붙는 애들이 있는지. 응?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그동안 내신 특강과 시험 특강을 제대로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질량보존 법칙은 정의는 어렵지는 않지만 이게 실험 세트가 나오면서 학생들이 여기서 많이 힘들어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닫힌 개, 열린 개라고 써드린 부분은 그 실험 세트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이라든가 아니면 시험 특강 본 학생들은 딱 떠오를 거야. 응? 저울이 존재하고 위에 비커가 있는데 닫힌 개라는 거는 뚜껑을 닫아놨기 때문에 기체가 발생하건 뭐 딴 데서 기체가 들어와서 달라붙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아간다라고 하더라도 닫혀 있으니까 저울 바깥으로 못 가. 그래서 총 질량이 일정해. 그냥 질량도 일정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짝짝짝짝 그어놓은 짝대기는 질량의 변화가 없다라는 걸 표시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열린 개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되니? 그래서 지금 질량 보존 법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될 건데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앙금 생성 반응, 기체 발생 반응, 그 다음에 연소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연소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나무를 연소할 거냐, 금속을 연소할 거냐. 여기서 말하는 나무라는 거는 탄소화합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을 붙였을 때 잘 타는 아이들. 오케이? 이걸 얘기하는 거죠. 금속은 사실 탄다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녹는다라는 느낌이 좀 더 맞지 않니? 그치? 금속은 그냥 산소가 달라붙는 정도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 재가 남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따로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 같은 경우에는 투명한 두 국물을 합쳐 분명히 둘 다 투명했거든. 근데 합침으로 인해서 갑자기 아래쪽에 가루가 이렇게 쫙 깔리는 거야. 날아가는 애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놓는다라고 하더라도 날아가거나 들어오는 애들은 없기 때문에 질량이 일정합니다. 그 다음에 기체 발생이라는 거는 기체 자체가 가볍거든요. 그래서 두 마리를 반응을 시켰을 때 가벼운 기체가 발생하면 저울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돼버리죠. 그럼 기존에 있는 질량보다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고요. 감소된다고. 얘네들 연소예요. 자, 나무는 우리가 여기에 나무가 있어. 연소를 시켰어.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산소가 들러붙어가지고 탄소를 잡고 이산화탄소 형태로 날아가죠. 그러니까 연소를 시키게 되면 나무라든가 탄소화합물은 연소를 시키게 되면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기체가 발생해요. 크게 다를 게 없잖아요. 기체가 발생해서 날아가는 애들이 생긴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어떻더라? 질량이 감소하더라. 금속은 좀 특이했지. 라부아제가 이거를 밝혀냈죠. 그렇죠? 뭐예요? 보통의 탄수화물은 태우면 질량이 감소해. 근데 금속은 너무 특이하게도 연소를 시키잖아요. 그럼 산소가 일로 와가지고 금속에 달라붙는 과정까지는 동일해. 근데 이 금속을 잡고 날아가 줘야 되는데 이걸 날아갈 수가 있어 없어? 못 날아가는 거야. 금속이 너무 무겁거든요. 그래서 산소가 달라붙기만 하니까 되려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붙은 거죠. 그래서 질량이 증가하는 케이스예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닫힌 개로 들어가는 부분은 뭐 외울 게 있어? 없어. 다 똑같잖아 지금. 질량 변화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너희들이 신경 써서 봐줘야 되는 거는 열린 개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하게 되는 단어들은 다 질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상에서 총질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날아가는 애들까지 다 잡아서 질량을 측정을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총 질량은 항상 일정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알겠니? 이제 그거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것은 여기까지 그 실험 세트로 들어가는 부분이 시험 문제 반드시 출제가 될 건데 거기에서만 너희들 실수 없이 문제 잘 풀어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것은 시험 문제상에서 매번 물어보는 게 이게 화합물이죠? 그렇죠? 이게 키워드거든요. 혼합물하고 자꾸 이제 비교를 시켜. 혼합물은 이 일정 성분비 법칙으로 우리가 성립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합물 나오면 틀린 걸로 체크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화합물만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아이들 있죠. 개수를 맞춰주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이게 4g짜리예요. 그 다음에 이게 32g짜리예요. 그럼 두 마리를 더하면 어떻게 나와요?
36g이에요. 원래 수소라고 하는 아이가 한 마리당 1g이거든요. 근데 총 4마리가 사용돼서 4g이라고 쓴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잉. 그 다음에 산소는 원래 하나당 16g이야. 근데 2마리가 사용돼서 선생님이 32g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는 이렇게 더해서 36도 나올 수 있지만 여기에 있는 이 화합물 요거를 토대로 해서 여기 지금 수소가 4개, 산소가 분배로 들어가서 2개 사용이 됐으니까 이걸로 계산해도 36 나온다고. 되니? 그래서 이걸 약분해 주게 되면 4단으로 약분을 해주게 되면 수소 대 산소가 결국에는 1대 8이 나오는 거예요. 돼? 근데 사실상 화합물은 이거거든. 그치? 근데 여기에 있는 아이들을 따로 끄집어내서 수소가 4마리, 그럼 4g 수소. 그 다음에 산소가 지금 2마리, 그러면 32g. 되니? 약분해도 1대 8 나와.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놈들을 갖다가 여기에서 사용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질량이 그대로 여기에서 똑같이 나타나요. 알겠니? 그래서 이 화합물의 질량비에 대한 부분을 표현한 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 된다. 그리고 이 내용물을 가지고는 우리가 뭐도 확인할 수 있어? 이걸 기억이라고 할까? 그 다음에 이거를 약분시킨 거죠? 이걸 니은이라고 볼게요. 보이죠? 그렇죠? 기억으로 들어가는 걸 통해서 우리가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통해서는 일정 성분비 법칙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2마리는 세트 메뉴야. 2마리 동시에 같이 물어보는 경우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자, 그러면 옆으로 넘어가서 이제 기체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자고요. 우선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체 반응 법칙을 출제자가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사용되는 물질이 기체인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림 자료를 활용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아보가드로 법칙에 대한 부분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체 반응 법칙은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우리가 반응 물질이 지금 기체거든요. 걔네들 사이에서 일정한 부피비가 존재한다라는 걸 보는 게 기체 반응 법칙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정의를 암기하는 건 그닥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기체 반응 법칙이 도대체 뭐냐? 이해가 편하게 설명을 해달라. 박스 개수예요. 박스 개수. 박스 개수?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화학 반응식이죠? 이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지금 여기 앞에 들어가 있는 이 큰 숫자 있죠? 이게 분자수이기도 하면서 부피 B 2대 1대 2 부피 B이기도 하면서 박스 개수이기도 해요. 알겠니? 이거는 시험 특강에서 선생님이 싹 다 정리해드렸어요. 동의어로 쓸 수 있는 아이들. 이거 외에도 많았죠. 그러면 큰 숫자가 지금 2개네. 그럼 박스가 2개라는 얘기지? 그럼 이렇게 그릴 수 있죠. 큰 숫자가 하나네. 그럼 박스 하나. 큰 숫자 2개네. 그럼 박스 2개.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다 분자를 그림으로 그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처음 보는 그림은 아니잖아요. 되니?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박스가 2개 대 1개 대 2개네. 이거는 곧 이 앞에 있는 큰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한 거잖아요. 2대 1대 2라고. 박스의 개수가 2개, 1개, 2개라고. 2개, 1개, 2개라고. 이게 기체의 부피비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그림으로 인해서 너희들한테 지금 무엇이 성립됨을 보여준 거야?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된 걸 보여드린 거예요. 되니? 그리고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박스 하나당 분자가 하나씩밖에 없어. 여기에 뭐 이렇게 덩어리가 하나 더 있다든가 분자의 개수가. 그치? 응? 뭐 3개까지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 지금 한 박스당 한 덩어리씩. 응? 하나씩. 그쵸? 한 덩어리씩 있잖아요. 그쵸? 아니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2덩어리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왜 한 덩어리씩밖에 없지? 그래서 다른 종류의 다른 기체들을 다 가지고 실험을 해본 거야. 똑같은 조건에선 다 똑같은 분자수만큼만 있더라 이거지. 그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그래서 기체 분자수라고 선생님이 표현을 해드렸죠. 만약에 이 박스 안에 200개가 들었어. 분자수가. 근데 같은 조건이래. 기온하고 기압이 똑같대야. 그러면 여기도 200이야. 그리고 여기도 200이고 여기도 200이고 여기도 200이죠. 그럼 수증기라고 하는 분자수는 결국에는 200, 200 더하면 총 400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이거 다 시험 특강에서 그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 풀어드렸던 내용입니다. 핵심 키워드 잡아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질량 보존 법칙은요.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쵸? 정의는 별로 어려울 게 없죠. 시험 문제상에서 너희들이 공략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실험 세트가 나왔을 때 닫힌 개하고 열린 개로 들어가는 부분에 질량 구분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공략 포인트 하나. 이게 질량 보존 법칙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일정 성분비 법칙으로 들어가는 부분의 공략 포인트는 화합물이라고 하는 아이를 너희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알겠니?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딱 나왔을 때 아 이거는 화합물이지 이거는 혼합물이지 구분하지 못하면 여기는 망해요. 알겠니?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오지선다형의 물질 5개를 준비를 하고 여기에서 일정 성분비 법칙으로 성립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질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그 5마리 중에서 화합물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가지? 그 다음에 이제 기체 반응 법칙으로 들어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동의어로 사용되는 화학식 앞에 쓰여져 있었던 큰 숫자 있죠? 걔네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 큰 숫자가 곧 의미하는 게 부피이기도 하면서 분자수이기도 하면서 박스의 개수이기도 하면서 입자수이기도 하면서 동요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쵸? 시험 특강에서 다 정리해드렸어요. 내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법칙 같은 경우에는 박스 하나당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분자수가 기체 종류하고 상관없이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알겠니? 이제 그걸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선생님 저희 학교 시험 문제 조금 어렵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완벽하게 다 나올 거예요. 아보가드로. 근데 선생님 저희 학교 시험 문제 그래도 조금 수월한 편인데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치. 운이 좋으면 안 나올 수도 있어. 알아서 근데 나쁠 건 없으니까 선생님이 같이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화학에서 다루게 되는 법칙에 대해서 쭉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우선은 서머리로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진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뭐 유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약간 좀 2%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그 시험 특강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은 학생들은 시험 특강으로 오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 특강으로 들어오셔서 각각에 해당되는 훨씬 더 중요하고 자세한 내용들 설명 들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다음 강에서 보도록 할게요.